좋아요, 구독!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연관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는 또 처음 네.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받으세요. 네, 4분기 실적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네,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 좀 주가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좀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돋보이고 있어요. 맞아요. 외국인이 먼저 사들였고 기관이 따라 붙은 모습인데 네. 그래서 그런지 코스피의 봄이 예상보다 좀 빨리 찾아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을까요? 글쎄요, 일단 연말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산타랠리는 없었어요. 네. 그런데 연초 들어와서는 좀 연초 효과가 났고요. 이거 뭐 토끼랠리라고 부르더라고요.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어서 지수가 올라간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았는데요. 우리가 이게 지속성 있게 모든 섹터, 모든 업종이 다 올라갔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연준의 스탠스는 똑같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기준 점도표상으로 5% 초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직도 물론 그 기울기 자체, 금리 인상 폭 자체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안전자산으로 머니무브했던 자산들, 유동성이 일부 위험자산으로 들어오면서 주가들을 끌어올렸죠. 그런데 이게 지속이 될 수 있을 거냐라는 관점에서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려나가는 과정에서 했던 얘기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가 더 높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도 함께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물가 지표를 한 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곧 발표가 될 파월의 연설에서 어떤 얘기들이 도대체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 미국 시장도 네. 약간 혼조세를 보였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굉장히 강했었는데 네. 강했던 업종 중에서 전기, 전자라던가 철강, 금속, 금융업 이런 쪽들을 제외하고는 일단은 계속적으로 모든 섹터를 매수할 만한 유동성은 외국인들도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유동성의 수급은 일단 물가 지표를 확인을 해봐야 알 네. 수 있는 부분일까요? 네, 아무래도 물가 지표를 확인하면서 일단 2개월 연속으로 꺾였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연초에 반영이 되고는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연속적으로 발휘가 돼야 되고 그런 쪽들에서 안전자산에 있는 쪽들이 위험자산으로 완벽하게 머니무브, 시장에 유동성 없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동성이 있는데 잠깐 지금 안전한 자산 쪽으로 피해 있을 뿐이죠. 그런 자산들이 완벽하게 돌아오려면 일단은 이런 연준 쪽의 금리 인상 시그널들이 확실하게 꺾였다라는 부분들 확인이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쪽들에 의해서 수급들이 결국은 완벽하게 지속적으로 잠깐의 강도로 짧게 들어오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지속적인 외국인들의 매수가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 지수와 모든 업종들이 상승 탄력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 코스피의 이 수급 상황이 많이 호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의 봄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시장 상황인데요. 이에 따른 차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직 전반적인 수급이 호전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섣부르고 연초에 전기전자 중심으로 이 반짝 랠리가 이어가는 모습이었네요.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오늘에 있을 연준의 말과 더불어서 지표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4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먼저 첫 신호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고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좀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1분기까지 기대에 못 미치겠다라는 이 예상도 있었는데 네. 이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좀 빨간불 켰던 모습이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배경이 뭘까요? 글쎄요. 2차 전지단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두 이제 시황 업황이 반도체 쪽은 안 좋아요. 그리고 가전이나 이런 쪽들도 중국의 IT 세트 수요 감소 이런 부분에서 기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경기 둔화, 인플레이션,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소비를 자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메모리를 주축으로 한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꺾여 있고요. 거기다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전 쪽 캐시카우 역할을 지금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안 되던 사업들을 다 접었습니다. 휴대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접었는데 결국에는 신성장 동력으로 전장
이런 쪽들이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목에서 이게 갑작스럽게 실적을 크게 내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가전이라던가 이런 쪽에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지속적으로 실적을 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둘 다 충족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조금씩 열리면서 소비가 살아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 수 이런 것들 확인하면서 중국이 정말로 완벽하게 그동안 고수해 왔었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벽하게 폐기할 것이냐. 결국 폐기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장이 지금 약침체 정도에서 다시 방향 전환을 해서 시장의 어떤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이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반도체 업황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유입됐던 시기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확대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려운 시기에 이걸 실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정부의 정책이라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증명을 해준 것 같고요.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쪽들은 물론 경기 침체 우려는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에 대한 구매 수요, 대기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이에요. 전체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자동차 시장은 포화가 되면서 판매량이 올해에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작년에도 북미 쪽에서는 전기차 판매 비율이 더 올라갔고요. 올해에는 아마 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완성차 업체들이 더 늘어났거든요. GM이라던가 테슬라 기본적으로 20만 대 이상을 팔아도 세액공제 그리고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처지에 지금 다시 들어간 거죠. 거기다가 다른 폭스바겐, 포드, 스텔란티스 전부 다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가열차게 마케팅들을 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정부 차원으로도 이런 친환경,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더불어서 전기차의 보급에 대한 의지는 확실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픽업 트럭, 대형, SUV 같은 차량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과연 중국의 CATL, BYD, LFP 배터리 같은 것들이 지금 활기를 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아침에 또 포드 쪽과 관련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SK온하고 하려던 부분들을 일단은 폐기하고 LG에너지솔루션에다가 손을 내밀었다라고 그랬죠. 이건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드렸을 겁니다. 배터리 쪽에서 탑2 꼽았을 때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SK온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SK이노베이션에 속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유단의 실적이 상당히 큰 밸류를 차지할 수밖에 없고요. 높은 밸류를 줄 수 없는 상황에서 흑자 전환은 아직까지는 요원하다는 부분도 같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거기다가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포드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배터리 받아서 빨리빨리 테슬라를 쫓아가야 될 텐데 이거 양품의 비율이 70%밖에 안 돼? 그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캣바 못 갖춰 놓으면은 당연히 배터리도 그만큼 안정적으로 공급 못 받겠네. 이 생각에 도달을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으로 일단은 고객사를 바꾸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은 완벽하게 상황이 다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이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LG엔솔까지 모두들 어닝 쇼크를 기록한 바가 있는데 주가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이 반도체 업황 자체는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지만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 확대를 하면서 조금 더 이 주가 상승의 신호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2차 전지는 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잠시 주춤할지라도 성장은 좀 계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역시나 좀 포드와 협력 소식도 더불어서 또 배터리 공장을 신설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또 다수의 증권사는 현 구간이 삼성전자의 바닥이다라고 보는 분위기도 있어요. 또 삼성전자와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모두들 이렇게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지만 지금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좀 최근
지금 눌림목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신규 타이밍 접근 전략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동의는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동의 못하는 부분은 바닥을 잡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겠어요. 더 떨어질까요? 네, 일단은 네.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바닥인지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도 상반기는 힘들 거란 얘기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4분기에 영업 적자가 1조 까지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메모리를 주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에게는 굉장히 혹독한 겨울이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다. 재고라던가 이런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 하락도 지금까지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뭐 분할 매수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좋은 기업인 건 누구나 알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파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수익률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라고는 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라는 건 첫 번째가 강도, 두 번째가 지속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화면 보시면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일간 수급입니다. 1월 3일 들어오면서부터 그동안 투신이라던가 연기금 사모펀드는 조금 매수를 일찍 시작했어요. 근데 1월 3일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번 1,500억 샀다가 가파르게 매도가 나온 이후에 1월 3일부터 다시 매수세가 유입이 됐어요. 근데 174억 샀죠. 이때는 매수 강도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되니까 1,760억 샀어요. 전일 대비해서 10배 샀죠. 그러면 일단 강도가 갖춰진 상태에서 매수세가 고르게 계속 들어오고 있죠. 2,000억, 1,400억, 1,800억. 거기다 기관 매수 끊기나요? 투신, 사모펀드, 외국인까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삼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도와 연속성 갖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다가 오늘의 가십계까지 보게 되면은 아침에는 외국인들이 살짝 매도했어요. 근데 10시가 되니까 바로 순매수 전환하면서 33만 주 정도를 걷어들였죠. 30분 동안에요. 그 이후로도 수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투신이라던가 연기금 이런 쪽들은 조금 혼조세를 보이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따라하셔야 되는 건 기관의 매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자 다 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기관의 트레이딩보다는 외국인들의 이런 종목에 대한 지분율 추이를 보시면서 꾸준하게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일단 2차 전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1차적인 바닥을 잡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의미 있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이 최근 실적 발표가 있었던 기업들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외국인의 수급 또 지분율의 추이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4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기대감이 낮아진 채로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요. 특히나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200개 상장사 중에서 영업이익이 네. 거의 좀 많이 30% 이상 감소한 기업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업종별로 실적이 좀 크게 엇갈릴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맞아요. 실적 시즌에 주목해볼 업종이 있다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던가 이런 피해들이 올해에도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최근 2주간 보게 되면 작년 4분기에 실적 컨센서스는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한 5% 정도가 2주 동안 또 하향 조정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일단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40조 원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건 2020년 6월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시장 변동성을 유발하는 쪽이 이제 금융투자 쪽이에요. 이쪽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투기적으로 좀 만드는 그런 악영향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매도세는 조금씩 완화가 돼갈 것으로 일단은 보이고 있고요. 1월 옵션 만기일이 이제 12일로 다가왔어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일단락이 될 것으로 좀 계절성 이런 부분들 보았을 때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완벽하게 유동성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머니무브를 완벽하게 해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업종과 지수를 봐야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펀드 투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종목과 섹터별로 해서 접근이 가능한 종목들,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것들은 올해에도 미국을 바탕으로 해서 모멘텀들이 상당히 세게 작용을 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미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와 있는 방산, 이런 쪽들도 역시나 유럽, 폴란드 중심으로 한 수주들이 올해에도 다른 나라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과 섹터를 선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좀 시장 상황 살펴보면 2차 전지와 원전주들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자도 테슬라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우간다와 원전 사업에 대한 네. 협력 기대감 속에서 원전주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맞아요. 이 주가 반등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일단은 뚜렷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반등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 상황 자체가 아직까지도 투자자들은 이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금리 내릴 거야. 근데 연준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 내릴 거야. 올해에도 상당 부분 높게 올릴 거고 그거 생각하고 있는 그것보다도 더 높게 올릴 수도 있고 거기에 더 오랜 기간 머물 수도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속아왔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연준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Don't fight the Fed예요. 연준과는 싸우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투자 관점을 그대로 적용을 하셔서 너무 강력하게 주식, 특히나 위험 자산에 대해서 강력한 매수를 외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강력한 매수 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픽 종목 하나씩 뽑아주신다면요.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2차 전지 쪽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배터리셀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이 될 거예요. 결국에 주가가 테슬라 이슈와 이런 일회성인 어떤 실적 컨센서스 하회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빠졌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도 보여드린 것처럼 주가가 빠졌을 때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줄어드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화면에서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네. 잠시만요. LG 에너지 솔루션. 네네. 현재자 빨간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네. 여기에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꺾일 때 외국인들 지분율은 꺾이지가 않았어요. 네, 계속 평이하게 플랫하게 가거나 소폭의 위아래 조정이 있지만 우상향 기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이니켈 배터리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앞으로 할 일은 더 많아진다.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양극재 쪽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엄청나게 좀 치고 올라간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밸류상으로 약간의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과 LNF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